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오늘은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급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개인 투자자의 순매도세 또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과 외국인은 1,700원가량 그리고 302억 원가량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지만 기관이 1,800원가량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은 상승 전환하긴 했지만 개인 홀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각기 다른 입장 속에서 서로 다른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개인 따로 있고 외국인도 따로 있고 기관도 따로 있고 지금 어느 한 주체가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고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기보다는요. 개인은 개인대로 외국인은 외국인대로 기관은 기관대로 지금 굉장히 빠른 순환매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거래대금 자체가 개인은 좀 매도 물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바닥에서 좀 매수했던 종목군들을 오늘 수익 실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다 보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는 뚜렷한 방향성이 지금 나오지 않는 금요일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 정말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잘 시험만 준다면 갑자기 여기서 조정이 나왔는데 2%, 3%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1%대 내외에서 이제 조정이 나오더라도 항상 이제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해 준다면 저는 충분히 종목별로의 이제 장세는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강한 상승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수급이라기보다는 종목별로 좀 살아 숨쉬는 종목군들에 우리가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수급이 아닌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별 장세를 주목을 해봐야 할 텐데요. 지금 종목별로 살펴보면 현재 외국인과 기관은 두산에너빌리티 오늘도 원전 관련주 뜨겁습니다. 그리고 기아 또 자동차 섹터도 오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에도 수급이 강하게 몰리고 있습니다. 사조동원을 포함한 음식료 업종 그리고 필라홀딩스 의류 섹터와 한미글로벌, 현대건설, 네옴시티 여전히 이렇게 뜨거운 수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콘텐트리 중앙과 사마 네트워크스가 만났습니다. 우영우 열풍에 힘입어서 고래 등에 올라탔죠. 이렇게 K 콘텐츠들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화면이 꽉 차네요. 종목명이 길어서. 자, 콘텐트리 중앙 그리고 사마 네트워크스 결국 이제 컨텐츠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제도 미국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다른 종목들보다 좀 많이 부각을 받았던 것이 월트 디즈니의 실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금리에 대한 부담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본업을 가지고 있는 컨텐츠주들이 굉장히 또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어제까지는 좋았는데 오늘 쉬고 있다. 사도 될까요? 아니면 이제는 끝난 것일까요? 이러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콘텐트리 중앙, 사마 네트워크스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콘텐트리 중앙은 또 2분기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 3분기에는 흑자 전환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마 네트워크스는 또 우리나라 국내 최초로 독립 제작사잖아요. 이 두 종목 중에서 지금은 어떤 종목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지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사마 네트워크스를 골라주셨는데요. 이유 들어볼까요? 일단은 1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그 1분기를 뛰어넘는 2분기 실적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가격 전략이 조금 더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사마 네트워크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드려보면 1분기 매출 고성장과 함께 수익성이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즉 1분기도 매출이 좋고 2분기, 3분기, 4분기도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다는 게 포인트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이 다양한 시나리오는 뭐냐면 컨텐츠의 다양한 시나리오가 아니고 시장의 다양한 시나리오. 그러니까 만약 시장이 지금 좋은 뉴스에 계속 반응을 하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호재 뉴스는 그렇게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부터 나올 뉴스는 호재보다는 악재 뉴스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대만은 둘러싼 또 미국과 중국의 자존심 싸움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기술주들의 조정이 좀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다른 섹터
고려해 본다면 당연히 저는 컨텐츠주들이 반사수혜를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사마 네트워크스를 포함한 저는 이 컨텐츠 관련주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당연히 자체 I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잘 나오는 것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앞서서 월트 디즈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넷플릭스의 이용자 수는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월트 디즈니 쪽의 이용자 수는 증가를 했어요. 만약에 넷플릭스의 이용자 수도 감소를 하고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 쪽의 이제 이용자 수도 감소를 했다면 사실 이제 OTT 플랫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겠죠. 하지만 넷플릭스는 감소했지만 물론 넷플릭스가 러시아 쪽에서 이 철수를 한 것도 영향이 물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이용자 수가 감소를 했지만 디즈니 쪽에서 이용자 수가 증가했다라는 것은 결국 볼 사람들은 다른 플랫폼을 가서라도 본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OTT 업체들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양한 컨텐츠, 굉장히 재밌는 컨텐츠, 많이 지금 자기 OTT 플랫폼에 섭외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컨텐츠를 만드는 기업들은 충분히 하반기에 지금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실적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컨텐츠 관련주도 조정 시에 충분히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TT 플랫폼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 이용자가 줄더라도 그 이용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 이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사마 네트워크스는 30년 이상의 드라마 제작 노하우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앞으로도 실적이 더 좋아 보이는데요. 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오늘의 음봉이 참 불편하긴 해요. 그래서 제가 보통 트레이딩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때 당일 종가에 이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지만 오늘은 좀 예외를 두겠습니다. 아무래도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수는 없으니까 네. 일단 오늘은 금요일이기도 하고 조금은 패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월요일 날 종가로 봤는데 양봉, 즉 플러스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그 가격대에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월요일 날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목표가는 5,500원. 조금 차트를 길게 보시면 큰 박스 상단이 지금 5,500원대 가격대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1차적으로는 5,500원까지는 우리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매도 물량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3,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 시에는 그때는 손절하는 게 더 좋은 전략이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마 네트워크스는 일단 월요일이 광복절 휴장이기 때문에 화요일이죠. 화요일 종가가 양봉일 때 매수하는 의견을 주셨고요. 목표가는 5,500원, 손절가는 3,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의 라인업은 어떻게 될지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HK 이노엔과 ABL 바이오가 만났습니다. 이렇게 좀 실적이 탄탄해 보이는 두 종목, 네. 바이오 업계가 이제는 좀 반등이 정말 본격화될 것인가라는 그렇죠. 기대감이 있는데 HK 이노엔은 또 자궁경부암 백신인 가다실로 맞아요. 유명한 종목이잖아요. ABL 바이오도 또 최근에 바이오에 대한 흐름이 바뀌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렇죠. 종목인데 두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바이오 하면 굉장히 종목이 많아요. 그렇죠? 바이오 하면 굉장히 종목이 많은데 특히나 최근 들어 제약 바이오 굉장히 좋은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약 바이오는 사실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 대비 반응을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어떠한 종목이 올라갈까 그거에 따른 고민이 좀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제약 바이오를 만약에 트레이딩을 한다면 어느 종목 그리고 어떤 포인트를 보고 어떻게 이제 매매를 해야 될까 좀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그리고 또 우리 수급 파이터 시간에 많이 다뤘던 셀트리온 그룹주, 한미 그룹주, 레고캠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은 모두 뺐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 이제 개별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HK 이노엔 그리고 ABL 바이오 이 두 종목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중 지금은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HK 이노엔을 골라주셨습니다. HK 이노엔 2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을 했죠. 일단 제약 바이오 하면 가장 불안한 게 실적이지 않습니까?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적이 안 나오게 됐을 때 시장에서는 당연히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실적을 좀 베이스로 깔고 있는 제약 바이오 쪽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ABL 바이오가 안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HK 이노엔의 실적이 더 탄탄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 가다실이라고 하는 제품의 가격 인상이 된 부분이 올해 3분기, 4분기 실적 상승에 충분히 기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는데 올해 하반기, 상반기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지금 바탕을 만들어놨다는 것에 저는 좋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은 자체 개발한 K캡이 하반기에 또 이제 실적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가다실도 잡히고 K캡도 잡히고 그러면 하반기에는 훨씬 더 높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에서만 팔면 절대 안 됩니다. 결국 해외 시장에서의 판로를 빠르게 확보하고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야 되는데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실제 판매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임상도 진행하고 있는 제품이 있는 만큼 저는 충분히 기술력도 인정받았고 또 이제 실적까지 기대할 수 있는 HK 이노엔, 뭐 우스갯소리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또 컨디션이라고 하는 숙취 해소제도 네. 이제는 여러분들이 또 음주를 또 많이 하시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또 판매량이 아마 많이 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른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HK 이노엔은 위식도 역류 질환 실약인 K캡이 또 하반기 실적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를 넘어서 해외 성과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또 실적 모멘텀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네, 앞선 사마 네트워크스와는 다르게 종가에 트레이딩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 흐름을 놓고 보면 충분히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변동성도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고요. 대신에 이제 5월 23일 날 움직였던 것은 원숭이 두창 관련한 좀 테마가 있었기 때문에 움직였기 때문에 저 부분은 좀 제외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 드리면 뭐 저 부분 제외하면 정말 평탄했죠. 평탄한 가운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받쳐주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종가에 매수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5만 원까지의 목표가 단기적으로 봐도 괜찮다. 5만 원 뭐 이상 보실 분들은 저는 6만 원까지도 저는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만약에 밀렸을 경우에는 최근 박스 하단이라고 볼 수 있는 4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주는 HK 이노엔을 골라주셨습니다. HK 이노엔의 목표가는 5만 원, 또 장기적으로는 6만 원까지도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손절가는 4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장에서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만한 팀장님의 픽 종목은 무엇일지 픽 종목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픽 종목은 케이카인데요. 네. 케이카가 이번 주 정말 뜨거웠습니다. 역대급 폭우로 수천 대의 침수 차량이 발생을 했어요. 네, 일단 뭐 침수차가 많아졌다라는 것은 일단 이 중고차 시장에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침수차 보상제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로서 뭐 케이카 같은 기업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보다도 저는 늘어나는 매출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케이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최근에 이 중고차 시장이 좀 가열이 돼 있죠. 네. 아무래도 신차를 주문을 하게 되면 신차를 받는 데까지 인도 받는 데까지 뭐 최소 6개월, 뭐 길면 뭐 1년이 넘어가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중고차의 수요가 지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물론 그에 따른 경쟁 심화로 인해서 마진율이 예전만큼 좋지 않는 그러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케이카 같은 경우에는 C2B 쪽에서 이제 매입 비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 쪽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냈기 때문에 저는 케이카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시세를 우리가 한번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이카는 중고차 매입 경쟁 심화의 우려 속에서도 그래도 그렇죠. 좀 견고한 흐름을 맞아요. 보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케이카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케이카도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케이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사실 가지고 있는 업황의 힘이 그다지 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시세를 우리가 좀 노려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러한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목표가도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 짧게 잡아드릴게요. 지금 오늘 종가에 매수하신 분들은 27,000원을 한번 최종 목표가로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 손절가는 꼭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만 원 이탈 시에는 손절하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록적인 폭우에 침수차 보상제가 있는 케이카, 오늘의 팀장님의 픽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목표가는 27,000원, 손절가는 2만 원으로 타이트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